7년 전 조정석 씨는 현금 20억으로 대치동에 건물을 샀습니다. 실제 번 돈은 얼마일까요? 같은 시기 누군가는 현금 20억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샀다면 수익은 어땠을까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승은 팀장입니다. 최근 건물 투자로 좀 이목을 집중시킨 분이 있죠. 배우 조정석 님이 대치동 건물을 매각하면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18년도에 이런 낡은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신축을 해서 20년도 준공을 했어요. 총 7년 정도 보유 후에 최근 110억에 매각을 하면서 시세 차익이 71억이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었죠. 대지 68평이라 매입 당시 평당가 5,700만 원 선이었고 매각은 평당 1억 6천만 원 정도의 엑시트를 하셨죠. 지금 대치동에 평당 5천만 원대 부지 거의 없죠. 조정석 씨가 과감하게 현명한 투자를 잘 하셨다고 봐야겠죠. 원래 이 건물을 직접 쓰시다가 최근에 이제 전체 학원 임대를 맞추면서 보증금 1억 5천에 월 2,800만 원 정도 해서 110억 기준으로 3% 수익률을 맞추면서 매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강남에서 이런 100억대 매물도 귀한 데다가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잘 없거든요. 근데 대치동은 상권 특성상 워낙 학원 임차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최근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지역이 됐는데 조정석 님도 이런 분위기를 잘 타서 매각을 하셨죠. 근데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단순 차익은 71억이지만 신축도 했고 뭐 대출 이자며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실제 남은 건 그렇게 남지 않았을 텐데 실제로 정말 어느 정도 차익을 남겼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차익을 좀 예상해 볼 건데요. 필요 경비나 뭐 구체적인 사항들 때문에 100% 정확한 결과치를 얻긴 힘들다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대략적인 추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수입 비용을 좀 체크해 보면 매입가 39억에 신축 비용이 19년, 20년도 이때라 지금보다 훨씬 저렴했을 거예요. 그래서 연면적 215평 건물이라 평당 800만 원 정도 해서 약 20억 잡아봤고요. 거기에 취득세, 뭐 중개수수료, 등기비 내셨을 거고 그리고 매매가의 80%, 공사비에서도 70% 대출 가정하고 지금보다는 금리가 좀 낮았을 걸로 추정이 돼서 3%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럼 7년 동안 보유하면서 이자 약 9억 5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70억 정도 되는 프로젝트였고 실제 에쿼티는 25억에서 6억 선이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건물 매각하면 법인세를 내게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해봤을 때 법인세 19% 구간으로 계산하면 약 30억 초반대 정도의 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에 나오던 71억의 시세 차익과는 거리가 좀 있죠. 하지만 투입 비용만큼 그대로 또 뽑아낸 투자인 것도 맞죠. 현금 25억 정도 들고 투자해서 30억을 벌었으니까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돈이 돈을 버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7년 전에 조정석 씨처럼 건물 투자를 선택한 게 아니고 아파트를 샀다면?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샀다면 지금 차익이 얼마일까? 어떤 선택이 나았을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8년도에 압구정 현대 67차 47평이 31억에 거래가 됐었어요. 그리고 25년 최근 76억 실거래가가 찍혔죠. 7년 동안 단순 차익 45억입니다. 단순 차익으로만 본다면 조정석 씨가 71억이었으니까 더 높은 수익으로 엑시트를 했다고 느껴지지만 조정석 씨는 신축이라는 밸류업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차익을 볼 수 있었던 거라 투입 비용 제외하면 실제 차익은 30억 정도였죠. 아파트도 역시 양도소득세를 제외해야 되니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파트는 현재 법인 투자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 투자로 많이 하시니까 1가구 1주택에 2년 거주했을 경우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여러 주택을 소유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1가구 1주택 조건 유지하면서 상급지로 계속 갈아타시는 걸 많이 선호들 하시죠. 양도가 76억에 매입가 31억, 45억 차익에서 고가주택이니까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45% 적용이 됩니다. 그럼 계산했을 때 양도세가 11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필요 경비 같은 것들을 추가 산입하면
실제 양도소득세는 더 줄어들겠죠. 45억에서 양도세 11억 내고 나면 34억의 차익이 남게 되네요. 18년도에 현대아파트 31억을 매입하려면 40% 정도 대출 나왔을 걸로 예상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12억 정도 대출 가능했다고 치면 부대 비용 포함해서 약 20억 초반 정도 에쿼티로 매입 가능했을 겁니다. 7년 전에 20억대 현금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대치동 노후주택 매입의 투자 결과는 이 두 케이스에서는 비슷했죠. 두 투자 모두 현 시점에서 약 30억대의 차익을 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차이는 좀 있어요. 아파트는 건물처럼 신축하고 운영해야 되고 이런 건 없어서 상대적으로 편하죠. 그냥 살면 되니까. 대신 아파트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임대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건물은 내가 직접 쓰지 않으면 임대를 주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조정석님은 보유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 직접 사용하신 걸로 보여서 이자 비용을 다 감당하셨겠지만 임대가 맞춰진 건물이었다면 그 임대 수익만큼 또 세이브가 많이 됐을 거예요. 단 지금은 워낙 경기 상황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임대 수익을 잘 발생시킬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그 투자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죠. 건물 샀다고 이 조정석님처럼 무조건 다 이익을 보는 건 아니니까요. 그에 비해서 아파트는 선택도 쉽잖아요. 어떤 아파트가 좋은지 너무 명확하게 누구나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종합해 보면 투자의 난이도는 빌딩이 훨씬 높죠. 고려할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차익은 이 두 케이스에서는 비슷했어요. 그럼 아파트가 낫겠네. 더 편한데 수익도 확실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신 분들은 아파트 투자가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아파트다, 무조건 빌딩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투자처를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가 무주택자거나 아직 상급지로 갈아탈 아파트가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먼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이미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 외적으로 현금 흐름도 잘 나오거나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건물을 보시는 게 맞겠죠. 어떤 게 정답이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두 투자처 모두 잘만 하면 7년 만에 30억 투입 비용을 다 회수할 수 있는 차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라는 건 확실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추가 경정 예산안 보셨죠? 네, 현금의 가치가 높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를 버느냐 보다도 내 자산을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빌딩이든 아파트든 결국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투자처입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리스크의 감당 수준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기회를 잡는 거. 그게 결국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산 해지를 위한 그 어떤 투자처든 나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서 소중한 피땀 눈물을 잘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내에 건물이나 아파트 매매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도움되실 정보들 많이 준비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스테였습니다. 감사합니다.